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이제 1주차 강의. 이 앉은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날. 자, 이거, 어, 예전에 이제 2005년도에 내가 이제 미덕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선배님이죠. 이분 뭐, 대학 선배이고, 또 이제 요 미덕대학교 먼저 부임해 오신 분이 내 방을 방문을 해서 나에게 던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 교수가 이제 내가 온 것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연구실을 찾아와서 해줬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나를 존경해서인가? 혹시 앉아있는 의자를 보고 인사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저보고 다른 사람이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 의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할 때, 나를,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의자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건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인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때까지도. 늘, 교수님 연구실을 가면 늘 내가 그냥 인사를 했죠. 인사를 늘 하는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방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제 내 의자가, 어, 딱 주어진 순간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나를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라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의자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뒤통수를 그때 단단히 맞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정년하셨지만 예, 그분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이 저문을 들었을 때 교수인 교수인 신상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인간 신상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 그 어느 것도 아닌 신상구가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거구나. 옳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과장, 부장, 학교에서는 처장, 이렇게 이제 불리워지는데, 직함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직함이 나에게 없을 때, 그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음, 서로의 이제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사라졌을 때, 과연 이제 나는 어떤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진심이 어린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건성이 아니라 진심, 그죠? 진심 어린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음, 지금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 그 승인 학습자분들이니까 또 이제 정년을 또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랬을 때, 어, 이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죠?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르침,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역의 엑기스를 한번 이야기해 줄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내가 앉은 의자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바로 이거죠. 어, 우리가 이제 정년을 하고 내가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 이름을 떠올리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우리들이 살면서 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는 원고예요. 예전에 제가 KBS에서 3년 정도를 3년이죠. 3년 반입니다. 3년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원고가 바로 이런 원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고 그대로예요. 지금 요 그대로.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사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유학에서는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 아름답게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철저한 어떤 자기 검열을 통한 자기다움의 발견. 자,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검열을 통한 자기다움의 발견.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보면, 야 정말, 매 순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역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 참, 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그럴 때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일련의
우리나라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과욕이 건물이구나. 과-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가야지, 자기 자리도 아닌데 가 있으면 결국 탈이 생기기 마련.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요 자기 검열을 통한 자기다움에 대한 발견.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남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명과 태계에 대해서는 아주 태계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 겁니다. 어, 남명의 경우에는 여기 남명이 태계에게 뭐 태계를 따를 수가 없다. 나는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명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인물이고 어, 사실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낙중, 낙상, 낙하 이렇게 하면 실제 뭐 해제 이현적 선생의 경우에는 낙중의 인물이겠죠. 낙상은 태계 선생이고 낙하가 이제 남명 선생인데 이 태계나 이제 해제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중앙에 나아가서 하나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인데 이 남명의 경우에는 현감직을 제수를 했는데 사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잘못되었다. 임금의 그 국가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니는 지금 잘못하고 있고 군왕 보고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미 떠나가 버렸고 천의가 떠나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심도 이미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늘도 당신을 이제 떠났고 이 천의가 떠났으니 당연히 민심이 떠나는 거죠. 민심이 천심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 이 민심도 이미 떠났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 나는 벼슬할 수가 없다. 해서 단성현감직을 사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 이 이런 대쪽 같은 성분. 그러면은 이제 나라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뭐 맹렬하게 비판하고 꾸짖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도 이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런데 남명은 음, 남명은 대쪽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명확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엄정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남명이 늘 지니고 다녔던 이 성성자라고 하는 방울과 칼, 이 단검이죠. 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은 이제 이 칼과 검과 같이 이 검하고 방울, 이 방울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칼로 과감하게 자기 스스로를 베어버립니다. 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면 고치는 거죠. 고치고, 잘못된 부분들을 알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남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성성자, 우리가 걸어 다니면 품에 지니고 다니면 딸랑딸랑딸랑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딸랑 거리는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늘 뭡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한가? 라고 하는 어떤 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방울을 뭡니까? 이 성성자, 예, 깨달을 성자입니다. 깨달을 성자인데 이 성자가 깨달을 성이 마음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심의 별 성자니까 마음의 별, 깨달을 성자예요. 그래서 깨닫고 깨닫는 물건 해서 성성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정자는 깨닫는 것, 그죠?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게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스스로 이제 겸손하고 또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물들.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면 뭡니까? 칼로 그것을 베어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이 칼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칼의 기능, 칼은 들고 있으면서 상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이 칼이 단순히 이 상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남명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을 들고 다녔다. 그 이 검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검에 칼에 적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명자 경하고 외단자 의인이라. 이제 그렇죠. 안으로 나를 밝히는 것. 안으로 내 내면을 밝히는 것. 밝을 명자잖아요. 밝을 명. 안으로 나를 밝히는 것은 바로 경이다. 경은 뭐 공손할 경자죠. 조심할 경 이렇게 되죠. 공손하고 우리가 이제 공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경 이렇게 하죠. 이 공경 요 공경입니다. 요 이제 공손할 공손할 경 이렇게 되죠. 공경이 되는데 이 공경은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공자. 자, 요 공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심이 있죠. 요거 예. 그래서 공자는 밭들공, 이 밭들공자하고 밭들공자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마음심이에요, 심. 자, 요 심력, 요 심. 요거 보이죠? 자,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와 요거 똑같은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합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요 밭들공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밭들고 늘 항상 조심하는 거죠. 그 마음심이니까 늘 마음으로, 이렇게 공경하듯이 늘 이렇게 받쳐 있듯이 늘 조심하는, 밭들공자의 마음심, 마음을 받들다. 이 공이에요. 그래서 요 공은 내 내면이죠. 내면. 이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면, 요 경자는 이제 내면에 있는 내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그 다음에 늘 조심하고 공손한 모습을 지니는 것. 이런 게 이제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면 같이 합해가지고 이 경자 속에는 뭡니까? 이 공을 통해서 경이 되잖아요. 내 내면이 바르게 되어야 그 사람의 어떤 풍채, 외면으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이 되면 이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거,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우리의 얼굴은 즉 내가 살아온 이력이다. 그 살아온 이력 속에서 내가 지니고 있었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늘 하루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있었던 이 마음이 어디로요? 바로 얼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마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경이 출발해가지고 경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런 겁니다. 요게 우리가 심성수양론에서 놓고 본다면 이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이 성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이죠. 이제 경악을 하느냐, 성화를 하느냐, 경이 더 중요한 것이냐, 공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심성수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과 성이거든요. 이게 심성수양론. 그래서 이 성한 사람, 성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성성자잖아요. 이 성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성은 뭡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 완성, 이룬 상태를 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인 성자를 써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성인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갖추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인이고, 이 성인이 갖추고 있는 마음이 바로 본성, 즉 태어날 때의 마음. 그러니까 뭐 완성되었다, 완성했다 라는 뜻하고, 그 다음 이 완성한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다 라고 했고, 이 성인이 지니고 있는 마음은 바로 태어날 때의 그 마음,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성은 바로 이 천성이죠. 천성. 이 천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 천성이에요. 이 천성은 곧 누구를 통해서? 천명. 하늘이 명령한 것을 통해서. 네. 하늘이 명령한 거, 천명. 하늘이 명령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요? 내 부모님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천명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천성이고요. 이 천성이 바로 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성인은 완성한 사람이다. 이 완성한 사람의 그 수양적 관점은 바로 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은 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경을 통해서 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단계론이에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경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바로 공을 통해서죠. 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해야 될까? 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 마음이 뭐죠?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심이잖아요. 그, 네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덕이라고 한다. 이거죠.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마음,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어, 덕이 되는 겁니다. 이 덕덕자. 덕덕자. 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반드시 그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체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딱 체계를 쫙 갖춰가지고 도면화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공부한 것이지 대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내명자는 경이에요. 내 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경이고 외단자, 밖에 행동, 외면이죠. 밖에 내 밖을 처단하는 것은 바로 의일이다. 의는 실천입니다. 실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경과 의다. 그래서 이 공경경자가 의로울 의자를 좌우명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결국 이제 단성 현감을 사직할 때의 이 사직소에서 보면 이렇게 거침없이 세상을 꾸짖고 우두머리 리더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남명의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검열,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들을 실천한 인물이 바로 남명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행할 때는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는 이부자리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과연 이제 이런 삶을 살까요? 얼마만큼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인가. 그죠? 세상이 바르게 되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이런 삶을 살 때, 내 가족이 이런 삶을 살 것이고, 내 가족이 이런 삶을 살 때, 내 이웃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제 결국 이제, 유학에서 맨 앞에 학이라고 하는 우리 배움을 이야기할 때, 이 배움의 측면을 말할 때, 이 학은 효야, 돈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학을 효라고 했어요. 주자는 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무엇인가 뭐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다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은 결국 상대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질문,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 남을 본다. 이 최한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최한기, 조선 후기 철학자인 이 최한기가 있는데, 이 최한기 선생이 한 말 중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5가지 덕목을 인재감별의 대원칙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
그 덕목의 출처는 바로 사기, 위세가, 인데, 이건 이제 나라의 재상을 뽑을 때, 이렇게 적용시키는, 덕목입니다. 이런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최한기. 이 평소에는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지 평소에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가? 누구와 친한가? 그죠? 유유상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유상종.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묵자흑. 자, 이 금묵자흑. 이 금묵자흑하고 건주자 적, 그죠? 어, 봉, 봉생, 마중, 불구자지. 자, 요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건묵자 하고 건주자 가까이 하다 주를 가까이 하다 자 적 붉을 적자 봉 이제 쑥봉자입니다. 봉이 생긴다. 어디에서 생기느냐? 마의 가운데에서 생기면 불부 자 불부지 불부 자직 이렇게 되죠. 요겁니다. 자, 건묵자흑하고 건주자적하고 그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검잖아요. 이제 우리가 글 써보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봉, 쑥이 이 마의 가운데에서 자라거든. 쑥이 마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 기대지 않아도 절로 쏟아진다는 거죠. 이 기대지 않아도 똑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굳이 이제 똑바로 자라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쑥이 마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 딴 데 가지 못하고 똑바로 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의 중요성, 그죠?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친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구와 친한가? 누구와 친한가? 예, 이겁니다. 누구와 친하냐? 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할 때예요. 평소와 이제 그 다음에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가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가? 예, 취하는 거죠, 취할 짓. 취하다. 이렇게 되죠. 취하다. 뭘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없으니까 이것도 막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주는 것은 다 취하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모자라면 갈구를 해요. 그런데 가난할 때일수록 가려라는 거죠.
아무거나 막, 가지게 되면 결국 그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나를 망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과 잣대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서 평가를 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평가의 잣대를 최한기는 뭡니까? 사마천의 이 사기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의 태도를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지가 궁할 때에는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자, 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죠.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 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 궁할 때입니다. 이 궁할 때 처지가 딱 할 때, 처지가 딱 할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실수해서 이제 음,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아,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막 이런 일 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변명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의 부류가 뭡니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의 일이 틀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이, 나의 실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이제 내 탓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뭐 힘든 변명을 내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 중에서 처지가 공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즉 어떤 일을 하는가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달할 때입니다. 현달할 때는 명예를 얻었을 때죠.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학교로 보면 뭐 처장이 되었을 때, 처장이 되었을 때, 또는 뭐 이제 뭐 총장이 되었을 때, 또는 이제 그 어떤 책임자가 되었을 때,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거. 현달했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그 능력도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쓰라고 추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의 과장이든지 뭐 시의 국장이든지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직함을 했을 때 뭐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그죠? 뭔가 공무직이든지 뭔가를 뽑아야 할 때, 그 뽑는 자리에 추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유할 때입니다. 부유할 때, 부자, 돈이 많이 있을 때, 여기서는 명예를 얻었을 때고, 돈이 많을 때예요. 돈이 많을 때 그가 남에게 베푸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가. 음. 그래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베푸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추천하느냐,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취하지 않느냐,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이 5가지죠. 이 5가지가 바로 뭡니까? 한 사람을 감별하는 대원칙이다 이겁니다. 대원칙.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혹 우리는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하지 않아야 될 게 선입견. 한 사람을 두고 알지도 모르면서 이제 처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 진중하게 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다음에 이 선입견이 바로 편견이 되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매도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인재감별법이라고 하는 최한기 선생의 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우리는 할까? 자, 인재감별법 요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운으로 한 사람을 감별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를 반성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요겁니다. 이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데요. 이 공자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나오고, 이제 또 논어 위정편에 이게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보면, 공자께서 이제 요 뒤에 아마 나오는데, 자, 이 공자께서 이제 내가 제아를 통해서 제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잘못 봤고 좌우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3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요거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 시, 관, 찰, 그래서 이제 시관찰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 여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바를 보며 그 사람이 말미암는 바를 살피면 그 편안하게 여기는 바를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자세하게 그 사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 주변에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딸애가 처음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한 3년을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를 시켰어요. 3년. 딸아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나니까 우리 딸아이를 3년을 이제 그 학교 등교를 시켰어요. 매일 이제 등교를 시켰는데. 그래, 그때 이제 보니까 매일 쓰레기를 줍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오늘 또 봤는데 쓰레기 줍고 있고, 내일, 그 다음날 또 봤는데 쓰레기 줍고 있고, 뭐, 굉장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죠. 근데 공자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시기소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레기 줍는 거 보고,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이래 하면 안 되죠.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기 소유, 두 번째는 관기 소유, 그 연유,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하는,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할까? 이겁니다. 쓰레기, 집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시의원의 이제 시의원을 하지 못했을 때는 쓰레기 줍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그죠? 무슨 연유로, 그것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찰기 소환, 편안해 하는지, 행복해 하는지, 쓰레기를 주우면서 늘 웃음 짓고, 행복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매일 쓰레기를 줍죠. 어떤 공심이 없이, 아니, 그 사심이 없이, 공심으로 그 일을 계속한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한다. 이런 분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점들을 살펴가면서, 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가 바로 이제 공자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공자께서 이제 한 그 부분들은 바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편견과 그저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자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